안녕하세요. 피레미 시청자 여러분, 송원식입니다. 이제 12월 중순이 다가가는데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원래는 베스낚시꾼이라 베스낚시에 대해서 그간 했던 채비랑 그리고 그간 했던 액션법 등등을 한번 간추려서 소개시켜드릴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작자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가시죠. 렛츠고. 첫 번째 루어 코틀루입니다. 이 제품으로 많이 잡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비거리. 앞쪽에 이제 비중이 있어서 진짜 멀리 나가요. 제가 공략하고 있는 멀리 있는 지점에도 도달할 수 있어서 탁월한 제품입니다. 앞쪽에 이제 비중이 있다고 했잖아요. 액션도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물속에 처음에 던져봐요. 모든 루어를 던져보고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보는데 이 친구는 물속을 이렇게 콩콩대는 그런 액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던지고 탁탁 트위칭을 아니면 저킹을 두 번 탕탕 줬을 때 탁탁탁 올라가면서 뚝 떨어지는 그런 액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액션이 딱 떨어질 때 바이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 제품은 앞쪽에 비중이 있으면 수초나 커버 그런 쪽도 공략이 가능하겠다. 커버 같은 경우는 물이 이렇게 오픈워터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커버 안쪽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제품은 왼쪽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옆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녀석은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수초에 있는 베스 같은 경우는 뭔가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오픈워터에 있는 베스들보다 뭔가 수초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바이트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진짜 탁월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어왔어요. 여기에 있는 이 촉수들이 이런 식으로 펄럭펄럭 거린단 말이에요. 어필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속은 항상 흐른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촉수가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는 액션을 줍니다. 앞에 있는 그 베스들한테는 정말 큰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크게 주지 않고 약한 액션에도 어필이 되니까 그때도 베스 바이트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커버, 수초 그리고 비거리 때는 항상 꺼내는 제품입니다. 코틀루. 너 이걸로 개구리 하지 않았냐? 태용이 이상하게 썼는데 타버터에서 쓰더라고. 코틀루였습니다. 두 번째 제품. 짜잔. 오테일입니다. 믿음의 오테일이라고 했죠, 제가. 제일 첫 번째 장점은 훅을 숨길 수가 있어요. 이 뿔 모양이 있어서 그러면 밑걸림이 덜 하겠죠. 그래서 수초나 돌 같은 데서 걸림을 거의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일이 달려 있어서 활성도 좋은 베스들한테 강한 어필력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던지고 이제 호핑 아니면 쉐이킹 주면서 이런 식으로 유용할 때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일 자체가 사기예요. 테일 자체가 이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베스들이 이 테일에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황에서 내가 베스는 잡고 싶다, 사이즈 상관없이 잡고 싶다 하면은 항상 꺼내는 녀석입니다. 지그 헤드를 달았을 때 앞쪽으로 약간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땅에 떨어졌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죠.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바이트가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까 커틀루 때 얘기했죠. 수초나 그런 데는 애들이 경계심이 적다고. 가드가 있어가지고 수초에 던져서 화려하게 들어오는 이 액션에 바이트를 바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오테일 같은 경우는 믿음의 칩이죠. 베스가 안 나와요. 베스가 어려워요. 그럴 때 쓰는 제품 벅스였습니다. 벅스 2인치. 이 작은 웜에 강력해요. 엄청 강력해요. 보통 저는 지그헤드를 껴서 16분의 1 액션을 줍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수염 다리들이 있죠.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떨어요. 근데 이게 부피가 작잖아요. 되게 미세하게 떨어요. 이 미세한 진동 자체에서 베스들이 너무 강력한 어필을 하면은 베스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미세한 물파장은 또 오히려 작은 베스나 큰 베스나
부담 없이 갑자기 덤빌 때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큰 베스도 나오지만 짜치도 모든 베스를 다 잡고 싶다 할 때는 이 제품을 꼭 써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그 헤드를 껴서 처음에는 바닥을 확인합니다. 호핑 천천히 타다다다다 쉐이킹을 주면서 활성도 있는 베스들은 이 작은 파장에 바이트가 들어올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래도 안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그럼 노싱크로 바꿉니다. 한 1호짜리로 바꿔서 그러면은 진짜 천천히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죠. 다리와 수염이 되게 잔잔하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게 느리면 베스가 봤을 때는 오래 보여주는 물속에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니까 저게 뭐지? 만만하지. 되게 작으니까요. 그 순간 투둑 하면서 입질이 들어오는, 오늘 마리스 보고 싶다 할 때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잡고 싶다 할 때 꼭 꺼내는 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도 굉장히 좋아하죠. 짜잔, 스피릿 스틱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계열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저는 너무 신선했어요. 이 제품을 쓰면서. 원래 보통은 전체적으로 얇잖아요. 몸통이 굵으면 뭐가 좋냐? 웜 손실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보통 이런 제품은 카이젤릭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죠. 가운데다가 지그헤드 끼워서. 얇은 스트레이트 웜은 보통 이 가운데가 이제 베스가 바이트를 받으면 찢어집니다. 내구성이 많이 약해요. 근데 이 녀석은 굵기 때문에 원손실률이 현저히 낮아져요. 그렇다고 이게 굵어져서 액션이 많이 깨지고 아니면 액션이 적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양쪽 끝에 이게 펄럭펄럭거리면서 어필력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굵어지면 양쪽이 되게 액션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액션은 더 좋아요.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느낌이. 이게 또 재밌는 게 있는 게 잘라서 씁니다. 상황에 맞춰서 어느 상황에서 베스나 송어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웜을 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쪽을 자르고 이게 지그헤드를 꽂아서 그냥 꼬리 웜이 되는 거예요. 꼬리가 있는 웜. 이거에 또 액션이 꼬리 자체가 좋다 했잖아요. 양쪽 꼬리 자체가. 그래서 어필력이 대단합니다. 더 재밌는 건 양쪽을 자르잖아요. 흔히 말하는 저희가 아는 그 2인치 스트레이트 웜 아시죠? 프리리그로도 많이 사용하고 지그헤드로 많이 사용하는 그 웜이 또 됩니다. 이물감 없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좋은 액션이 되더라고요. 이거 송어로 태웅이가 한 마리 잡았죠. 넣자마자. 제작자와는 의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 가지 한번 뜯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웜은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카이젤릭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아까 전에 양쪽 꼬리에 어필이 잘 된다고 했었잖아요. 폴링 액션에도 기가 막힙니다. 쉐이킹을 주면서 나풀 그냥 오는 것도 좋지만 떨어지고 툭 치고 내려올 때 그때도 베스가 바이트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거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슬라이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노싱커로도 사용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물가에 던져본다 했잖아요. 노싱커로 그냥 사용했을 때는 앞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저킹을 주거나 트위칭을 줬을 때 앞쪽으로 빠르게 이렇게 유형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베이트 PC가 되게 많이 쫓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활성도가 있는 베스들한테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 같은 경우는 그냥 떨어지거나 아니면 액션 탁탁하고 오 하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막 바이트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에 탁월합니다. 이렇게 노싱커로 해서 액션만 줘도 괜찮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자, 내싱커로 이 엉덩이 쪽을 삽입을 하면 또 다른 액션이 나옵니다. 제작자와 의도와 다르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도한 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쪽에 아까 전에 쏠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빠른 베이트 PC의 현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반대입니다. 액션을 타당 주고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워블링 액션이 나오더라고요. 이 워블링 액션에 베스트들이 기가 막히게 환장을 합니다.
요 근래 루어나 웜, 하드베이트, 소프트베이트 상관없이 워블링 액션이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제품에다가 싱크 하나 박으면 워블링이 나오고 또 베스들한테 어필이 가장 잘 되고, 그 장성호 때 보시면 알 거예요. 저킹 착착 떨어질 때 바로 바이트 받는 그 액션에 되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2개가 있습니다. 이 꼬리에 2개, 그리고 이 얇은, 그리고 액션이 좋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다른 제품에 뭐가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챕터 베이트나 스피너 베이트, 와이어 베이트의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또 잡은 것도 있고 꼬리의 어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정말 좋아요, 이 꼬리 액션이. 특히 챕터 베이트, 스피너 베이트는 이 꼬리가 되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그리고 또 제가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피가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되게 굉장히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노싱커나 뭔가 그런 쪽에나 활용했지, 다운샷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운샷 같은 경우는 조금 사이즈가, 부피가 얇은 스트레이트 웜이나 부피가 작은 웜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우리 카메라맨 친구 태용이가 이걸 사용하더라고. 베스가 이 큰 웜에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도 약간의 의문은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이 부피가 큰 웜일수록 베스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다운샷에는 이 쉐이키 꼬리와 몸에 이 비틀리는 이 효과에 그런지 바이트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해서도 효과를 봤고요. 그래서 뭔가 이 슬라이드만큼은, 다른 제품도 다 좋지만 이 슬라이드라는 제품은 정말 강추합니다. 어떤 제품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번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응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은 친해져야 할 스피릿 호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리리그 그리고 러버지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벅스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리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게 물파장이 있을 때 조금 더 큰 어필력이 형성돼서 효과가 좋은데,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진짜 솔직하고 싶어요. 아직은 연구 중인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그러니까 프리리그로도 잡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녀석의 특징이나 좀 더 알고 싶은 녀석이에요. 이 제품은 아직은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잡은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리그를 사용할 때 바닥에 긁을 때 돌을 천천히 긁으면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제방 쪽이나 수문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가 바로 바이트가 들어오는, 아니면 연한 던져서 액션 한 2-3번 주고 바이트 딱 들어왔을 때 채는 그런 액션법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 탁월했던 녀석입니다. 스피릿 호그 내년에 더 친해져 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 죄송합니다. 너무 인간적이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1년 동안 제가 사용했던 루어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밌게 낚시를 하면서 풀어가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찍어볼게요. 날씨 너무 추워지는데 시즌 오프 하신 거 아니죠? 낚시 같이 해야죠. 여러분들도 같이 라스고 아우 추워.